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입니다.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가질 게 있고 자식 같으라고. 맑은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박 시장님과는 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오신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 소식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밤사이 경상남도 창녕에 있는 박원순 전 시장의 묘소가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추행범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게 기분 나쁘다. 이런 한 인물의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작년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고 올까요?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최소한도 가질 게 있고. 맑은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부터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A씨라는 사람이 박 전 시장은 성추행범인데 나쁜 사람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훼손하고 직접 본인이 자수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보여서 정신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찰 측에서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고인의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를 잘했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이런 부분은 아무리 좀 울분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이나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묘소에 대한 훼손은 자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박 전 시장의 지금 유족 측이나 또는 변호인단이 이 박 전 시장이 저지른 명백한 이 성추행 범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에서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부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그리고 이 박 전 시장의 이 성추행 사실을, 여러 가지 성희롱 사실을 보도한 또는 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박 전 시장 측이 지금 본인이 저질렀다고 알려진 성범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극단적인 문제까지도 야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진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요. 예. 단순히 유족 측이나 그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인뿐만이 아니라 과거 전직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공개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현실. 피해자에 대한 위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다시 박 전 시장 문제가 정치적 쟁점화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책임은 박 전 시장 유족 측과 그 변호인이 져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꽤 오랜만에 박원순 전 시장 얘기를 짚어본 이유는요. 바로 직전 청와대 대변인인 강민석 전 대변인이 회고록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설 발언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박원순 전 시장 얘기도 있습니다. 과거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또 이른바 이제 2차 피해가 주장되는 그런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또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박 시장님과는 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오신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도원 의원님.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 회고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변의 만류에도 당시 박원순 전 시장 빈소에 조문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알려졌거든요.
개인적인 관계로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이 그 사법연수원 동기고 또 이제 민변 둘 다 출신이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뭐 이른바 인권을 위해서 이제 활동해온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2016년 말에 광화문에서 이른바 촛불 집회가 시작됐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굉장히 그 시위대에게 많은 편의를 준 게 사실입니다. 지하철도 연장을 하고 공중 화장실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2017년에 정권을 잡는데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뭐 동지 의식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목숨으로 책임을 졌다 이 발언은 설사 한 것도 그 적절하지 않지만 공개되지는 말았어야 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 지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 스스로 아까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당시도 피해자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만 하니까 그 자체로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그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스스로 저기 문 대통령이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처럼 돼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강민석 그 전 대변인이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 대변인은 언론인 출신이니까 아마 있는 그대로 아마 쓰려고 그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리스크가 되는 것 같고 청와대 내부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런저런 리스크들이 좀 생겨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관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목숨으로 책임을 진 것이다. 이런 뭐 직설합법 혹은 뭐 문 대통령의 속내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뭐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저게 이제 정확한 대통령의 워딩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 내용의 어떤 상황을 본다 그러면 아마 그 시점에서 굉장히 이제 뭐 친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수원 동기고 오랜 동안 이제 같은 민권 변호사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많이 의지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제 비디오에서도 봤지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극단적을 선택했는지 안타깝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런 표현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오면 사실 대통령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2차 가해다 뭐 이런 저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강 전 대변인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굳이 이렇게 이 회고록을 일단의 어떤 임기도 다 마치지 않았는데 이게 써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어떤 논란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얘기하는 여러 단어들이 사실상 대통령이 한 워딩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책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해버리면 전 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조금 저희도 한 발 물러나서 김 교수님 좋은 말처럼 그냥 인용만 해서 보겠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또 하나 얘기가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 보수 집회를 비판하면서 제가 있는 그대로 책 회고록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몇 명이 깽판 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했다. 물론 뭐지 가편집보긴 한데 이 회고록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한 발 물러서서 인용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깽판이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대통령님의 어떤 표현과는 좀 궤를 달리하는 센 표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한 분노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당시에 이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고 이때 광화문이라는 어떤 한정된 공간에 일부 언론 보도에는 12만 명이라는 보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였단 말이에요. 방역 책임자로서 굉장히 분노할 만한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거는 이 분노가 과연 선택적이지 않고 일부 진영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공평하게 분노가 일어났느냐라는 게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데 이때 같은 날 같은 공간에 민주노총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집회가 있었고요. 비슷한 시기에 박원순 시장의 분향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까지 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똑같이 분노를 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법의 여신이 있어요.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안대로. 방역에도 방역의 여신이 있다면 똑같이 눈을 가리고 공평하게 칼을 휘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뭐 박원순 전 시장 조문 얘기부터 뭐 되게 대단히 직설적인 단어잖아요. 깽판이라는 단어까지 대통령이 썼다라는 게
강민석 전 대변인의 회고록 내용인데,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앞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 회고록의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청와대 참모,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현직에 있는데 굳이 지금 책을 내야 하는 것이냐, 이 얘기는 저런 내용이 공개되면 청와대에 꽤 큰 부담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까? 좋을 게 없죠. 방금 이야기가 나왔던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추모 의지도 사실은 2차 가해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양 대변인이 이야기한 깽판이라는 용어 사용도, 그러면 이 민주노총 집회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무슨 말을 하셨을까? 경로하긴 하셨을까? 이런 여러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발언들이거든요.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참모들이 회고록을 쓰는 경우야 왕왕 있습니다만, 현직에 있는데 참모가 먼저 대통령의 내밀한 발언까지 전하는 회고록을 쓰는 것 자체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쓰려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강민석 전 대변인이 지금 이 시점에, 더군다나 대선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 회고록을 쓰는 것,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여야 어느 진영에서건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든 그러한 자기 정치 행위가 아닐까, 좀 박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때 사실 뭐 대통령의 이 깽판 발언이 사실 알려지기 전에는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들을 살인자로 지칭해서 야당에서도, 특히 야당에서 꽤 비판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글쎄, 이 자체를, 물론 뭐 집회가 코로나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만 보수 집회를 바라보는 청와대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비서실장의 뭐 살인자 어떤 단어를 지금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 깽판이라는 단어와 연관을 지어서 청와대의 그 당시에 8.15 집회에 대한 분위기, 뭐 이 감정, 뭐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좀 이해를 좀 하는데요. 예. 그런 어떤 이 비서실장의 어떤 얘기들이라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 나왔던 우발적인 어떤 그런 단어인 것이고, 그것이 곧 대통령의 깽판의 어떤 용어가 사용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청와대에서 뭔가 기록을 하면 기록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기록하지 않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런 단어를 기록하는 시간에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통령도 뭐 굉장히 편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참모들하고도. 그런 자리에서 만약에 썼다고 해도 그런 자리에 썼을 텐데 그런 단어를 여기서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굳이. 저는 뭐 승부사라는 단어를 이제 뭐 이 책에서 제목으로 달고자 하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리더십, 뭐 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좀 강조하고자 이런 격한 단어들을 쓸 수도 있겠다 싶지만, 예. 사실은 현직에 있는 상황 속에서 저런 단어들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가 지금 엄연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여러 집회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은 분명히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 전 대변인이 분명히 알았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매우 불필요한 시점에, 부적절한 시점에 이 책이 나왔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사실은 다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회고록 얘기는 뭐 여전히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갈무리를 하고요. 양준호 대변인. 그런데 대통령과 관련된 논란거리 하나가 더 있던데요. 어제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됐잖아요. 간호사 법. 근데 좀 일촉즉발에 여러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강아지 사진을 올려서 이게 좀 여러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점이 적절했느냐라고 비판을 한다면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파업이 임박한 시점에 이렇게 평화로운 이런 어떤 강아지와 함께하는 사진이 올라왔다는 것은 당연히 보건노조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시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더 문제시 삼고 싶은 것은 이 보건의료노조에 굉장히 간호사 인력들이 많거든요. 작년 이맘때쯤에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노골적으로 의료진이라고 표현했지만 대부분은 간호사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갈라치기를 하실 정도였으면은 간호사분들에 대한 어떠한 노고는 잘 챙기셨어야죠.
이게 1년이나 지나가지고 지금 다시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어떤 그 현장에 있어서의 그 힘듦 때문에 파업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을 잘 챙기지 못한 거는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책임감이 없다는 단어는 좀 부적절한 단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보건의료 노조가 지금 이런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방향성. 예컨대 뭐 인력 보강을 한다거나 수당을 인상한다거나 왜냐하면 뭐 굉장히 격한 지금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보건의료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뭐 간호사분들도 있고 조무사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예컨대 의료진하고도 연동이 돼 있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쪽만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고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협상의 어떤 시간들이 지금 온 것인데 이 부분을 무책임하다. 그리고 지금 저런 어떤 사진 예컨대 대통령이 개들 이제 강아지들하고 있는 사진을 굳이 그런 장면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뭔가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사진을 보일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 위한 어떤 사진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 관계자 얘기는 뭐 국정은 항상 긴박하게 돌아가고 언제가 됐든 비판의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달라라는 얘기도 했습니다.